자,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사, 2021년이 4월,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올해는 다 갔고요.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일단 시험은 막판 다가갈수록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래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그러니까 계속 피치를 올리는 거예요. 내일은 더. 조금씩 피치를 올리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공부 방법 뭐가 있을까요? 수험에 있어서는 어쨌든 합격이 목표잖아요, 여러분.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합격을 하려면 어, 일단 본질은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 다 맞춰야죠. 당연한 말입니다. 예, 문제를 맞춰야 된다.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수를 많이 회독하고 공부하고 뭐 강의 듣고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나머지는 비본질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는 본질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문제를 많이 맞춰내려면 문제를 요건이 있죠. 뭐가 있죠?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네, 많이 풀어야 한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뭐 틀린 문제, 그죠? 다시 봐야 되고 오답 노트도 정리해야 되고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푸셔야 됩니다. 새로운 문제도 적당하게 푸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종이로 된 그 문제집을 푸시다 보면 반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면 답이 체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 어떤 정답을 정말 내 실력으로 맞췄는지 100% 확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쇼토디를 하는 겁니다. 쇼토디에서 지금 거의 뭐 국가직, 지방직 그 외에 뭐 유사 직역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직역 기출 문제까지 찾아서 많이 푸시고 또 문제를 잘 약한 문제는 검색하셔가지고 그 관련된 테마만 따로 푸시는 연습을 계속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쇼터디를 하루에 각 과목별로 한 40문제씩만 꾸준하게 매일 푸시라. 매일 쇼터디로 객관식을 풀어라. 그러면은 보세요. 하루에 40문제씩입니다. 전 과목은 200문제죠. 200문제씩 매일 주 5일이죠. 뭐 주중에 안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1000문제를 푸는 거예요. 1000문제. 일주일에 매일 주마다 1000문제예요. 한 달이면 4000문제입니다. 4000문제. 그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계속 많이 푸시는 것이 본질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예. 여기에 아무런 의심을 갖지 마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해설 있잖아요. 여러분 해설 보시면 돼요. 공무원 시험일수록 강의와 기본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거든요. 뭐 강의, 그다음에 또 뭐죠? 기본서, 해독 이런 것들 일단 맞추면 돼요. 예. 그래서 쇼터디를 통해서 오답 노트 정리 따로 하실 필요 없잖아요. 틀린 문제 알아서 정리가 되고요. 문제 저장할 수 있고요. 따라서 쇼터디를 통해서 계속 문제를 반복 훈련하시라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세트 반복하듯이. 그래서 문제에 대한 요건을 말씀드려봤고요.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10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행정법, 구급 행정법, 국가직 6개년과 그 다음에 서울시 지방직 최근 기출문제랑 섞인 문제죠. 전범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행정위 부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도로조명 허가의 조명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 사유가 있다면 도로조명 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1번 지금 맞고요. 도로조명 허가의 점용기간은 뭡니까? 행정위의 본질적인 요소로 봤죠? 판례는. 따라서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조명 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이고요. 2번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죠.
그래서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판례 입장. 자, 3번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을 이루어진 사법상 매매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틀렸죠?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면 변론을 하고 판례는 뭡니까? 법률 행위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사법상 매매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 부분 틀린 지문이죠. 맨날 나오는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4번 사정 변경으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 변경이 허용된다. 네, 맞는 질문입니다. 부관의 사후 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사정 변경. 자,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과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사후 변경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4번도 맞는 지문. 자, 2번이요.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만이죠. 기업,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재판에 대해서 따로 불복 절차 또는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 여기는 사람은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경우 그때는 부당한 재판을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겠죠. 이와 같은 경우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배상 책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2번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서는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판례는 결론만 외우시면 되겠죠. 네,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입장이고요. 저 기억 니은 맞죠? 네, 정답 1번입니다. 디귿 법령이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틀렸죠? 지금 2번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는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리을 취소 판결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치므로 행정처분 이후에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기판령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틀렸죠?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도요. 그 기판령에 의하여 해당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리을 지문 틀렸죠? 네. 자, 3번. 옳지 않은 겁니다. 행정법 관계에서 민법 적용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민법상 일반 법 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리 관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맞죠? 2번 행정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법에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예, 맞고요.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니죠. 자, 틀렸습니다. 자, 3번 질문. 여러분 민법상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10년이죠? 원칙. 10년 원칙입니다. 다만 그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5년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그대로 적용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4번 현행법상 행정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느나 민법상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4번 지문이요. 갑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옳은 것은 이때 갑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업, 영리, 업무 금지까지 해제해준 효과가 있다? 틀렸죠. 2번 갑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갑에게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예,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 한번 살펴봐야겠죠. 허가 등의 그 행정처분이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언제요?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이 허가 신청 이후 관계법령 개정되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죠?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갑에게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아까 원칙을 봤고요. 따라서 비록 허가 신청 후에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요. 허가 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거죠. 늦추어서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2번 질문이 맞는 질문이죠.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라면 그죠? 뭡니까?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변경된 허가 기준 즉 뭡니까? 갑의 걔는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런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 그래서 2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5번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옳은 것이죠. 행정절차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대방 규칙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대상이 되죠. 상대방의 규칙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침익적 처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이 인정이 돼요. 1번 지금 틀린 지문이죠. 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2번 행정절차 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성질상 그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죠. 2번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틀린 거예요. 성질상 그걸 고려한다는 거죠. 자, 3번 질문이요. 식품위생법상 그 허가 영업에 대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정청은요, 종전 영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틀린 지문이죠. 4번 정답이네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해서 그러한 협약이 청문회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실전 모의고사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한 부분은 발췌해서 기본서도 보시고 강의도 들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본서나 강의가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뭡니까? 단순히 문제풀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문제만 풀고 말 그대로 해설 등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셔야 되고 또 반복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계속 하셔야만 무한 반복이라고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40문제씩 그 작업을 계속 하셔야만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실 거고 자신있게 문제가 풀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쇼터디 하시면서 기분 좋게 또 자신있게 계속 그 수험 공부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